오늘 이제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알레르기 질환들이 어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체질에서 잘 생기고 또 이제 그럴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해주면 좀 좋아질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시작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 보면 사상 체질과 잘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체질하면 사실은 이제 이 개념이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상 체질은 워낙 한의원에서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보면 태양인, 여기 보면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이제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 방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래 정확한 사람의 체질은 8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이 각각 2가지씩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중에서 엘러지가 잘 나타나는 체질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오늘 주 강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사람 체질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뭐 무슨 체질 하긴 하지만 이게 왜 나왔고 이게 이제 어떻게 감별을 하고 보는지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알레르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글자는 보이시죠? 여기 태양인이다라고 보면 제가 이제 이 증상을 보지 마시고 사람 생긴 걸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인은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가 좀 크죠? 약간 가분수 같이 생겼고, 이 소양인은 어떻게 생겼어요? 좀 말랐잖아, 이게. 마르고 조금 이렇게 보여요, 뒤에서 보면. 그 태음인은 그냥 뭐 성격 좋은 아저씨 같이 이렇게 퉁퉁하게 보이고, 소음인은 딱 봐도 이렇게 약간 소심해 보이고 이렇게 그림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흔히 아는 이런 체질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한의사들도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럼 만약에 이제 환자가 왔어, 한의원에. 환자가 와서 딱 봤는데, 내가 책을, 이게 사상에 관련된 책을 한번 읽어봐도, 나는 아무리 봐도 소음인 같아. 왜? 살도 별로 안 찌는 것 같고, 손발도 차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설사도 잘하는 것 같고, 여기 딱 있잖아요. 소화불량과 설사가 잦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소음인 같은데, 다른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자기하고 안 맞아.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음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체질은 경향성이긴 하지만 딱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8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8가지 중에 무조건 사람은 하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되고, 왜 소음인인 것 같은데 내가 소음인이 아닌 것 같지? 그거는 소음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음인이 아닌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잘 보고 계시면 제가 이제 다음번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걸 하기 전에 잠깐 체질이 왜 나왔는지 설명을 잠깐만 드리고 한번 해볼게요. 사람을 이렇게 잠깐 상체만 갖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체질 이야기에 나온 거는 사실은 이제 몸에서 어떤 장기 기능에 따라서 사람의 체형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거를 전혀 어떤 한의학이든지 서양의학이든지 이런 게 대해서 이제 체질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는데 이걸 한 번도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본 적이 없는데 1900년쯤에 다 뭐 들어보신 적이 이재마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관찰력이 예리하신 분인데 어떤 환자한테는 이 약을 썼더니 효과가 좋은데 어떤 환자는 썼더니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똑같은 설사 환자인데 이 약을 주면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체질로 나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폐, 장기 중에서 그 다음에 비장, 비, 간, 신장 이렇게 장기를 심장 빼고 오장을 할 때는 심장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그 체질할 때는 심장을 넣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나눌 때 부위를 장기를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인체 부위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폐는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폐로 보고 배꼽을 횡격막을 이렇게 기준으로 하면 비는 여기를 비준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은 여기를 기준으로 보고 배꼽 이하 부분을 신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폐비간신이라는 거는 체질의학에서 얘기한 폐비간신은 장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제일 발달한 그 체질이 뭐냐? 태양인이야. 그래서 머리가 큰 거예요. 이쪽이 발달했다고. 상체가 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장이 제일 발달한 체질이 뭐냐? 소양인이야. 여기가. 그래서 대체로 보면 소양인들이 어깨나 이런 데가 넓은 사람이 많아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에 간이 제일 발달한 사람이 누구냐? 태음인이야. 그 다음에 이 신장이 제일 발달한 사람이 누구냐? 소음인이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나눌 때는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체형상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 여기 보면 이제 체질 감별을 하는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의사들도 정해진 게 없고 뭐 체질 전문가들도 정해진 게 사실 없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들이 이제 한의원을 이렇게 몇 군데를 체질에 관심이 있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기하는 게 일률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소음인 같았는데 읽어봤더니 소양인 같아.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체질이 틀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체질을 감별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맥은 체질이 뭐 이 사람이 살이 쪘던 그 살이 쪘던 사람이 살이 빠졌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체질을 감별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맥진하는 테크닉은 뭐 한의사들이 이 훈련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맥으로 감별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체질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소양인을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양인을 왜 예를 드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 소양인이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아요. 흔한 체질이거든요. 근데 소양인을 보시면 강호동이나 이 파바로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덩치가 어때요? 굉장히 크잖아. 엄청 뚱뚱하고 고도 비만이고 이런데 이런 사람 소양인이에요. 이때까지 체질의학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분들이 무슨 체질이냐 물어보면 태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다 소양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꾸로 저기 최민수 씨나 이소룡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어때요? 인상이 좀 날카롭고 살도 좀 안 찌고 눈매가 좀 매섭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아까 제일 처음에 사진 그림 보여줬던 거기 나오는 소양인들이야. 그래서 전형적인 한방에서 소양인들은 이 사람들을 한소양인들을 소양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먹으면 더부룩하다는 사람이 많고 암만 먹어도 살이 안 쪄 이런 사람들이 한소양인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체형이 마르고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소음인으로 종종 오인을 받는 거고 대신 설사를 잘 하진 않아 이 사람들은. 그 똑같은 소양인인데 이 사람들은 살도 잘 찌고 열도 많고 이런 체질이다 보시면 되고 어쨌든 두 체질 뚱뚱하고 말랐던 어쨌든 간에 제일 강력한 이 사람들의 장기는 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양인들은 웬만큼 아파도 식욕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나는 아파도 식욕은 좋아. 먹는 건 잘 먹어. 이러면 소양인일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태음인인데 태음인들 뭐 잘 모르겠죠. 이렇게 봐서는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태음인들은 일단 길쭉길쭉한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딱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 그레고리 팩 같은 경우는 키가 한 190쯤 되는데 살이 잘 안 찌거든요. 살이 안 찌고 팔다리가 엄청 길어. 늘씬늘씬해.
농구 선수들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 체형은 대부분 태음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태음인 중에서 살이 좀 잘 찌는 타입이 열태음인이 되고 살이 잘 안 찌는 타입이 한태음인인데 한태음은 소음인하고 굉장히 비슷한 체질. 설사도 잘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외관상으로나 병으로는 구분이 거의 안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약을 먹어보면 돼요. 그러면 태음인 약이 잘 받으면 이 사람은 태음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대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맥을 짚으면 틀려요. 두 명이. 그래서 감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태음인이 왜 중요하냐면 태음인이 전체 인구의 한 40%쯤 돼요. 그러니까 소양인 다음으로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태음인은 오늘 주제에서 중요한 게 알러지가 가장 잘 생기는 체질이 태음인이야. 그거 왜 그러냐면 태음인이 아까 저기서 간 기능이 제일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태음인이 제일 약한 게 폐예요, 폐. 폐 기능이 약하다고. 그래서 폐 기능이 약하면 알러지가 잘 생겨요. 왜 그러냐? 이 폐는 점막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폐하고 유사한 기능계가 어디를 보냐면 피부. 이게 이제 점막인데 피부, 그 다음 대장, 코, 뭐 이런 것들이 기관지.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폐하고 관련된 한방에서 부위로 보는데 저게 다 점막이거든요. 그래서 점막에는 알러지가 잘 생겨.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 질환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자, 얼굴로 딱 따지면 눈, 결막염 환자 보신 적 있으시죠? 눈 막 비비고 환절기 되면 가렵고 대부분 비염하고 같이 오지만은 그래서 저기 보면 코도 있어요. 그래서 비염, 결막염, 피부 같으면 뭐 아토피, 그 다음에 뭐 두드러기 얘기하시는데 두드러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건선이나 이런 거는 알레르기 질환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잘 생기고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들도 태음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폐가 안 좋기 때문에 기침을 자주 한다든지 물론 다른 체질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폐 기능계가 알레르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부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폐 기능이 가장 약한 태음인이 거기에 가장 취약한 체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소양인도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긴 할 건데 이 폐가 약한 체질은 태음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체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체질 알레르기가 올 수 있는데 유독 태음인들이 증상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태음인하고 소양인은 똑같이 알레르기가 생기더라도 증상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비염 환자가 왔는데 코가 주로 막힌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염 환자들 중에. 그리고 어떤 환자는 오면은 콧물 재채기만 얘기를 해요. 막 재채기하고 아침 되면 재채기하고 콧물이 줄줄줄 흐르는 환자가 있고 어떤 환자는 코가 막혀서 못 살겠다는 환자가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코가 막힌다는 환자는 대부분 소양인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콧물이 줄줄 나 태음인일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잘 모르면 우리가 콧물을 줄이는 약만 쓰는데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없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음인은 뭐 이게 적절을 치는 않은데 어쨌든 마른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뚱뚱한 사람도 있지만 주로 마른 사람이 많은 이유가 소음인은 그 비장 기능이 제일 약하거든. 소화기가 제일 약하다. 그래서 설사를 잘하잖아. 설사 뭐 장염 걸려서 설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중이 금방 쭉쭉 빠지잖아요. 설사 잘하는 사람이 살이 찔 리가 없거든.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경우는 살이 안 찌고 마른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어쨌든 소음인도 약간 살이 잘 찌는 사람을 열소음인이라고 그러고 살이 조금 안 찌는 사람 한소음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 한소음인이라는 게 전형적인 소음인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인인데 태양인은 전체 인구의 0.04%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체질이 그 태양인인데 태양인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지 않냐면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인들은 약이 별로 없어요. 약이 별로 없고 뭐 식이 조절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태양인들은 실제 임상에서도 만나기 어렵지만은 뭐 그런 걸로 크게 고생하는 사람은 없고, 태양인들이 희귀병이 많아요. 뭐 루게릭 디지즈라든지 뭐 다리 힘이 없다든지 아까 보셨지만 그런 병에 잘 걸린 체질이고, 참고로 이제 태양인들이 이 두 분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아주 천재형이고 이런 사람들 중에 태양인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꼬여서 일이 잘 안 풀리면 사회 비판적으로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런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 뜻대로 안 풀리기 때문에 좌절을 많이 하고 우울증도 심하게 오고 이런 사람들이 태양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태양인들의 특징은 뭐 김용옥 교수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짱구가 많아. 머리가 발달했기 때문에. 앞장구, 뒷장구 이런 사람들은 태양인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체질별 키워드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할 텐데, 열태음인은 아까 약간 살이 좀 많이 찌는 태음인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피부 알러지, 두드러기, 종기, 습진, 여드름, 뭐 기관지염, 대체로 보면 다 알레르기하고 관련된 질환들이 많고, 성인병이 되면 간경화, 중풍, 고혈압, 당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이런 게 잘 오냐면, 태음인들이 일단 살이 좀 찌기 쉬운 타입에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간 기능이 강하면, 아까 제가 간 기능이 제일 강한 체질이 태음인이라고 그랬는데, 간 기능이 강하면 이렇게 위로 오르는 게 강해요. 기운이. 그래서 혈압이 잘 생기거든. 그래서 왜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고 이러면서 목을 이렇게 툭툭 두드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태음인일 확률이 많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어깨 결림이라든지 두통을 호소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한태음인은 조금 틀려요. 한태음인은 이런 쪽으로 열 증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우울증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이런 약간 이쪽으로 빠지면은 태음인 중에서도 한태음인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양인인데, 소양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기능이 강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신장이 배꼽 이하를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약하기 때문에 어떤 질환이 꼭 맞냐면 여기도 요통이 있잖아. 그죠? 여기도 요통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 안 좋은 사람들은 소양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타고나기를 약해. 그쪽이 약하고, 대부분 아래쪽이에요. 뭐 소변, 월경통, 뭐 요통, 요도염, 조루, 뭐 설사, 변비, 장 이쪽 다 아래쪽이거든. 그래서 아래쪽이 고장이 잘 나요, 원래.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안 좋거나 허리가 안 좋거나 비뇨 생식계통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소양인일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열소양인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살이 아주 잘 찐 엄청 고도 비만자들은 거의 소양인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고 성격도 급하고 과격하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찬 거 굉장히 좋아하고 과식에다가 뭐 폭음에다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보면은 이런 열소양인들은 좀 과격해 보이고 성격이 확 통해 보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성격하고 체질하고 꽤 관련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살이 잘 찌고 열이 굉장히 많은 타입은 소양인일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체질 얘기를 잠깐 했던 거는 이제 그 뒤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한 거고,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 알레르기가 그럼 뭐냐? 알레르기는 뭐 책에는 과민 반응이에요. 항원 항체 반응으로 생겨서 몸에 어떤 반응이 생기는 걸 알레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알레르기는 여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잘 생기는 체질이 있어요. 알레르기는 다 오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던 게 혹시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있냐라고 물어봤던 이유는, 이게 누구나 오는 건 아니고 체질적으로 이게 잘 생긴 사람이 있어. 그래서 주위에 보면 아빠가 코가 안 좋아. 내가 태어났는데 아토피가 있어. 이런 거지. 그래서 이 알레르기 체질은 세 번째 있지만 유전이 돼요. 100%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천적으로 생긴다? 절대 없어요. 무조건 가지고 있다가 후천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실 때 보면 나도 비염이 있는데 신랑도 비염이 있어. 배우자도. 그러면 자녀분이 비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알레르기 체질은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특이한 현상들이 있어.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상 체질 중에서는 태음인하고 소양인한테 가장 잘생긴, 물론 이제 뭐 태음인 소양인이 인구의 90%가 넘으니까 당연히 많이 생긴다라고 맞는 얘기겠지만은 어쨌든 잘생기는 체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상 체질별 알레르기 증상의 차이가 있다. 요걸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비염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아토피라든지 두드러기 같은 경우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두드러기 환자가 왔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동일한 병이야.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동일한 병으로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항히스타민제만 먹어도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히스타민제를 쓰고 거기다 스테로이드를 쓰고 주사까지 맞아야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대부분 심한 사람은 소양인이에요. 왜? 소양인들이 열이 많거든. 태음인보다는 월등하게 열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체질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 왜 소양인들 비염이 콧물이 잘 안 나냐? 열이 마르면 콧물이 많이 생길 수가 없거든, 확률적으로. 우리가 추우면 비염이 제일 잘 생기는 그런 조건은, 실제로 이제 뭐 검사를 하면은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실제 그런 것보다는 온도 차이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대부분 비염 환자들은 환절기가 되면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먼지가 갑자기 많아져서 그런 건 아니고, 아침하고 낮하고 기온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코점막이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그렇다고. 근데 그 똑같이 반응을 보이지만 소양인들은 콧물이 잘 안 나요. 그렇게 되면 소양인들은 코가 막혀. 잘 때 막 막히고 답답해서 힘들다는 사람이 많고, 태음인은 그렇게 되면 재채기하고 아침에 콧물 나고 줄줄 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코를 아침 내도 코를 풀고 있다. 소양인보다는 태음인 확률이 월등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태음인들이면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소청룡탕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처방이 잘 듣지. 근데 소양인들은 써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알레르기 체질의 특징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첫 번째 이제 피부가 대부분 건성이에요, 알레르기 체질은. 그래서 어릴 때 태열이 있었든지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든지 피부가 겨울이 되거나 이럴 때 잘 가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100% 알레르기 체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위에 보면 이게 환절기 되면 이렇게 손끝 이런 데 껍데기 벗겨지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껍질이 이유 없이. 이 사람도 100% 알레르기 체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잦은 감기. 이 제일 흔한 건데, 이제 사실 병원에 오는 경우는 이게 제일 많은데, 애가 감기를 달고 살아요. 이런 애들은 대부분 알레르기 환자예요. 왜? 비염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비염이 있으면 비염 환자가 천식이 안 올까요? 올 수 있어요. 그럼 코하고 기관지가 안 좋으면 감기는 안 걸릴 수가 없다고. 약한 쪽으로 계속 증상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코가 나빠서 기침을 했다가 약을 먹으면 좀 좋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콧물이 나고 이런 걸 반복을 하게 되면 100% 얘는 알레르기 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생기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유전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눈밑이 이렇게 거무스름하다고 되어 있는데, 다크서클 생긴 사람들 봤죠? 이렇게. 그게 알레르기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는 알러직 샤이너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코가 안 좋으면 색깔이 진해져. 대체로 보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진해지고, 컨디션이 좋으면 옅어지고 그래요. 그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가 예민하다는 건 뭐냐면, 감기 끝에 마른 기침을 좀 오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에 그런 분들 본 적 있어요? 감기는 끝났는데 기침만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건 기관지가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먼지 많은 데 간다든지, 안 그러면은 찬 공기를 이렇게 갑자기 흡입을 했더니 이러면 기침 막 심하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 기관지가 예민하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알레르기 체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알레르기를 이해할 때는 면역력이 약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알레르기는 과민 반응이기 때문에 면역이 약한 게 아니고 민감한 거야. 항상 그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레르기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의사가 얘기를 잘못하는 거야. 왜? 알레르기가 면역이 떨어져서 많이 올 것 같으면 노인이 제일 많아야지. 근데 노인은 있던 알레르기도 없어져요.
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두드러기나 비염이 있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없어져. 증상이 안 생겨. 대신 이제 다른 게 오겠지. 감염이 잘 되겠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예민한 위장관이라. 이거는 사실 사람들이 자기가 알레르기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음식에 굉장히 예민해. 나는 돼지고기만 먹으면 배가 아픈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분들 알레르기 체질이에요. 그리고 뭐 잘못 먹으면 설사를 잘해. 이게 소민이라서 그런 것 같지만 이것도 알레르기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두드러기 잘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그냥 두드러기 체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똑같이 먹었는데, 이 사람은 두드러기 나는데 나는 안 생기지? 이게 체질적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두드러기도 생길 수 있고, 코도 안 좋을 수 있고, 기관지도 안 좋을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동일한 조건에 아무리 노출이 많이 돼도 절대 증상이 안 생긴다. 그래서 이런 위장관 쪽에 문제가 잘 생기는 사람들도 알레르기 체질이 확률이 많다. 그러면은 아까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소민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소민들이 알레르기가 많냐? 실제로 소민들은 별로 없어요. 몸은 골골한데 이런 건 잘 안 생겨. 왜냐하면 장기 강약의 차이에서 잘 안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있긴 있겠지. 근데 아까 그런 게 있으면은 한태음인이나 소민과 유사한 다른 체질의 확률이 월등하게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피부 면역력 저하인데, 이거는 이제 애들한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물사마귀가 어릴 때 굉장히 많았어. 이거 알레르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 물사마귀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그냥 피부 감염이 잘 안 돼. 이런 게 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민한 거거든. 그래서 뭐 곰팡이 예전에 무좀 엄청 잘 생겨. 알레르기 있을 확률이 많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농가진 같은 경우야 뭐 일반인들이 볼 일은 별로 없지만은 이런 거 잘생긴 체질들은 다 알레르기 체질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전체 인구의 한 70% 이상은 다 걸려요. 조금씩 있는 거지 다. 있는 건데 정도가 심하냐 덜하냐 이런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 그러면 최근에 많이 심해진다라고 얘기를 보통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왜 심해지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런 거는 이제 어른들보다는 약간 이제 애들한테 영향을 더 많이 주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거 환경적인 요인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의사들이 알레르기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면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회피요법을 얘기를 하거든요. 회피요법이 뭐냐면, 만약 꽃가루가 너무 많이 날리고 황사가 불어, 그럼 나가지 말아야지. 마스크하고 이런 거거든. 근데 꼭 나가야 돼, 내가. 그럼 어떡할 거야? 어쩔 수 없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 서울에 산다라고 하면은 중국발 미세먼지, 황사 이런 거 다 뭐 감당하고 살아야죠. 그죠? 근데 너무 심해. 그럼 뭐 시골로 이사 가야지. 뭐 방법은. 그런 거고, 애완동물도 흔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강아지 털만 만지면 피부가 간지러워.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 근데 이제 자기가 몸이 괴로운 것보다 강아지 키우는 게 더 좋으면 뭐 키워야지. 뭐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그 자극에 좀 예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야, 이런 거. 내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심해지는 거는 치료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알레르기가 제일 심한 흔한 뭐 어른들한테 요인은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만병의 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알레르기는 심해진다고.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도 내가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이렇게 되면은 비염 대번에 심해지고 피곤하고 잠 못 자고 뭐 한 4월 일주일 정도 뭐 밤샘하고 이러면은 코 안 좋은 사람 대번에 심해진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면역 기능하고 관련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적절한 음식 섭취는 뭐냐? 쉽게 이런 거지. 내가 비염하고 천식이 굉장히 심한데 콧물도 많이 나고 기침도 많이 해. 근데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그럼 치료가 안 되는 거지. 아이스크림은 그 두 개의 적이거든. 그래서 비염이
콧물이 줄줄 나는 타입들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치료가 잘 안 돼요, 원래. 그래서 그런 거를 먹는다. 안 그러면은 피부가 굉장히 안 좋은데 내가 뭐 아토피가 있든지 두드러기가 있든지 어떤 다른 피부 질환이 있는데 튀긴 걸 엄청 좋아해. 예를 들어서 뭐 튀김하면은 흔히 뭐 그냥 이렇게 새우튀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바삭바삭한 과자라든지 뭐 돈가스, 탕수육, 치킨 이런 거 좋아하면은 그것도 치료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알레르기 치료를 할 때는 이런 부적절한 음식 섭취를 해서 증상이 심해진 것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런 걸 잘 제한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술이 굉장히 흔한 원인이에요. 술 먹으면 코 심하게 고시는 분들 많이 봤죠. 대부분 비염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술은 왜 심해지냐면 술이 열이 굉장히 많은 식품이거든. 술 먹으면 얼굴 빨개지잖아. 열이 많이 생긴다. 열이 많이 생기면 엘러지는 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두드러기 환자든 비염 환자든 천식 환자든 밤늦게 술 많이 먹으면 증상이 심해져요. 심해지고, 요 비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뚱뚱해지면 열이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알레르기가 심해져. 코 고는 사람들 중에서 뚱뚱한 사람들이 많잖아. 뚱뚱하면 왜 코를 잘 고냐면 우리가 코 안이나 입 뒤에 보면 아데노이드라는 이 구조가 있는데 그게 늘어지게 되거든요. 살이 찌게 되면. 그래서 열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잘 늘어져. 그래서 코골이가 생겨요. 그래서 코골이 수술은 그걸 제거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세면장 증후군이라고 돼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장이 좀 예민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알레르기 질환이 사실은 유전이다 보니까 치료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타고났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증상이 심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 게 치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알레르기 치료에 있어서 그래도 뭔가 체질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방법을 쓰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뭐 여기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제철 음식 및 과일을 잘 챙겨 먹는다라고 했는데, 음식을 그때그때 나오는 제철 과일이라든지 뭐 채소라든지 이런 걸 잘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체질의학을 전공을 하는 한의사들은 절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체질에 따라서 먹는 게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제가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체질의학에서 얘기하는 음식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땅을 기준으로 땅 위쪽에 있어. 그럼 이건 열이 많은 거야. 열이 많은 게 아니고 찬 거예요, 성질이. 그리고 땅 밑에 있어. 이건 열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감별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상으로 많이 나 있는 부분은 보통 색깔이 파랗잖아. 초록색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양인들이 먹어야 돼. 소양인이나 태양인들.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채소를 거기다 대입을 하시면 돼요. 시금치, 브로콜리, 뭐 이렇게 지상부에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상추도 마찬가지고 배추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질이 차다고 보고 열이 많은 사람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양인들이 이런 채소를 많이 먹게 되는 거고, 거꾸로 뿌리 채소들이 있잖아요. 뿌리 채소. 이것들은 음인들이 먹는 거야. 왜냐? 열이 많은 식품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뭐 이게 기준이 있느냐? 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없어요. 직관적인 거야, 그냥.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체질을 전공하신 분들은 꼭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난치병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걸 가리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소양인들이 이제 증상이 좀 심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병원에 가면 무조건 뿌리 채소는 못 먹는 거야. 당근, 감자, 뭐 고구마 이런 거 절대 못 먹는 거야. 연근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대신 잎사귀만 먹는 거고,
열이 많은 체질이 매운 걸 먹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지. 김치도 못 먹게 해요. 그래서 김치는 배추로 만들었지만 매운 거 못 먹게 한다고. 마늘 이런 거 못 먹게 한다고. 양인들은. 근데 뭐 기호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 구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소양인들한테 인구 중에 제일 많다는 소양인들한테 잘 맞는 고기는 돼지고기거든요. 근데 돼지고기하고 오리고기 이런 건 소양인들한테 잘 맞아요. 그런데 닭고기는 소민들한테 잘 맞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그건 어디서 나온 거냐? 간단히 생각하면 돼. 닭은 속도가 어때요? 빨라. 날렵하잖아. 양적인 동물인 거야. 이런 건 열이 많은 거거든. 돼지가 뭐 빠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 돼지는 좀 어때? 둔하잖아요. 그죠? 오리 어때요? 이미지가 둔하잖아. 그런 건 음적인 동물이거든. 그런 건 차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소화기가 찬 사람들이 별로 안 좋다라는 게 돼지고기가 성질이 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체질의학을 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양인이 피부 엄청 심해? 닭고기를 먹어? 절대 안 되는 일이지. 무슨 닭고기야, 치킨이 절대 안 된다. 삼계탕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해보면. 그게 중요하진 않고, 대신 이제 조리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밑에 보면 나오지만 식재료가 중요한 조리법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알레르기 피부가 있는 사람들이 튀김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 피부가 다 비슷한 아토피였는데, 한쪽은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삼계탕이나 아침마다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걸 해주라고 했고, 한쪽은 아예 안 먹였어. 두 군이 차이가 거의 안 나요. 뭔 얘기냐면, 닭고기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닭고기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닭고기를 먹더라도, 나 맨날 치킨을 하루에 한 마리씩 먹어. 이러면 무조건 안 좋은 거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피부는 치료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 닭고기를 뭐 샐러드로 먹든지, 백숙을 먹든지, 이런 거는 훨씬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꾸로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반쯤 튀겼다든지, 뭐 돈가스 같이 탕수육이나 이렇게 먹는 건 피부엔 절대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질과 관계없이 튀긴 음식은 피부에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정확해요. 제일 정확하고, 아이스크림은 코나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한테는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체질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에서는 체질 시기를 꼭 중요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체질 시기를 맹신하는 이유가 이 기준이 애매한 거야. 굉장히 직관적인 거라고. 사실 과학적이지는 않거든. 뭐 이게 무슨 성분이 들어와서 태음인한테 안 좋아? 몰라요 그거.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꾸준한 운동으로 몸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살이 찌면 무조건 안 좋아요. 알레르기는 살이 찌면 무조건 안 좋아요. 체질 불문하고 살이 찌면 무조건 안 좋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소양인 중에 살이 잘 찌는 타입이 있고 안 찌는 타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살이 잘 찌는 소양인이 훨씬 심해요. 증상이. 살이 안 찌는 소양인보다. 그리고 살이 안 찌는 소양인보다 태음인이 훨씬 증상이 덜해. 알레르기는. 대신 살이 찐 태음인들이 있잖아요. 살찐 태음인들이 살 안 찐 소양인보다 증상이 심해요. 뭔 얘기냐? 체질 우열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비만하면 무조건 심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몸 관리를 안 하고 살이 찌게 되면 무조건 체질과 관계없이 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례로 두드러기 제가 치료를 많이 하는데, 두드러기 환자들 중에 여성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분들이 임신을 해요. 임신을. 원래 있었어요, 두드러기가.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살이 찌잖아. 살이 찐다. 체중이 확 급격하게 증가하면 엄청 심해져. 갑자기. 왜? 열이 많아지거든. 그래서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체질이라도 몸 조건 상태가 훨씬 중요한 게 알레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밑에 이제 보시면은 증상이 심하면 체질 시기를 고려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약을 아주 잘 쓴 것 같아. 치료가 잘 된 것 같아. 근데 뭔가 잘 안 돼. 이
남아있는 뭔가가 잘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체질식이라 하라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거는 미약하지만, 저같이 소양이냐? 그럼 오늘부터 절대 뿌리 채소는 스톱. 고기는 닭고기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크게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 체질식을 하게 되면 곡물도 굉장히 가려야 돼요. 현미도 먹으면 안 되고 찹쌀도 소양인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실제 꼭 그런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러면 소양인이라고 보리쌀만 먹어야 되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라는 의미에서 체질식이도 한번 고려를 해보라고 그래요.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근데 저는 이건 잘 권하진 않아요. 피부 쪽 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뭐 스트레스 면역력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거니까 몸이 힘들면 어쨌든 알러지는 심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뭐 신경 많이 쓰고 그럼 몸이 당연히 안 좋겠지. 당연히 안 좋으면 알러지는 면역 기능이 예민해지면 잘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 분명히 심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드러기 환자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에 내가 엄청 바빴어. 일도 많고 술자리도 많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아서 막 연말에 일 정리하고 바빴어요. 그러면 대번에 심해진다고. 심해지는데 그게 일이 다 끝나고 1월달, 2월달, 3월달쯤 되면 아무 치료도 안 했는데 저절로 좋아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스트레스는 굉장히 이런 알러지 질환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체질 관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 얘기를 알구나. 체질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알레르기 체질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내가 무슨 체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그거거든. 아니 뭐 이때까지 쭉 설명을 많이 했는데 내가 무슨 체질인지 모르면 말짱 꽝이라고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체질 감별을 이제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 받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약간 부정확해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맥진 테크닉이 좋아서 체질 감별을 잘하는 그런 데 가서 한번 진찰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혹시 팔체질 한의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잘 모르세요. 팔체질 한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이렇게 매니아들이 잘 다니는 한의원들이 있는데 거기는 약을 잘 안 쓰고 아까 이제 식이요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시키고 침 치료만 하는 한의원이 있어요. 거기에 난치병 환자들이 많이 가는데 뭐 희한한 병들이 있잖아요. 병원 가면 절대 못 고친다고 하는 그런 환자들 막 득실득실하는 한의원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저런 걸 시켜. 근데 거기도 체질 감별하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맥이야. 체형이나 성격이나 이런 게 아니고 맥이에요. 그래서 체질 감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맥으로 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알고 싶으면 맥을 잘 보는 한의원에 가서 감별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중에도 분명히 체질이 8개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딱 정해진 거야. 사람은 외국인도 서양인도 마찬가지 8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이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 모르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관리가 안 되면 살이 좀 잘 쪄. 이런 사람들은 열 쪽에 가깝겠죠, 그죠? 뭐 무슨 체질이든 열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잘 안 쪄. 살찌는 거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살이 좀 쪄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한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질이 소양인이 가장 많고 태음인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혹시 이런 알레르기 질환 때문에 고생을 좀 하시면은 자기 체질을 정확하게 한번 감별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식이 조절을 한번 해보셔도 되고 몸 관리를 한번 해보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조기한의원 양태기 원장입니다. 만약 몸에서 알레르기 질환이 심해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 음식을 조심하십시오. 튀긴 음식이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인스턴트 식품 같은 음식은 알레르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피부 증상을 나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꼭 가리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비염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관지 천식 같은 호흡기 쪽에 알레르기를 앓고 계시면은 음식 중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조심하시는 게 좋고, 집에 애완동물이라든지 진먼지 진드기 같은 그런 악화인자가 노출이 많이 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청결 관리는